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소록도의 두 천사죠. 마리안나와 마가렛의 노벨 평화상 추천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 분들이요, 바로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요, 그동안 고흥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쭉 진행해온 부분이기도 하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마리안나 마가렛 두 수녀가 충분히 소록도에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해왔었죠. 이 파란 눈의 두 천사가요, 이 만들어낸 아름답고 위대한 시간을 정말 온 인류가 함께 공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알찬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뭘까요? 바로 공부 좀 해, 학원 좀 가, 이게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학원들은요, 누가 가라고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찾게 되는 학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인지 대구로 한번 가보시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은 시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사람들은 오늘도 학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울산, 포항,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자격증이 경쟁력이던 시대를 넘어 이제 남들과 다른 신선한 특기가 대세.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실용성을 갖춘 학원에서부터 제2의 인생을 꿈꾸게 만드는 학원까지 별별 이색 학원들의 세계를 지금 만나보자.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학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리를 쫙 뻗고 엎드려 있는 한 사람. 여기서 뭐하고 계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모욕관리사 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욕에도 관리사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묵은 때를 벗겨낼 때의 시원함은 역시 때를 밀 때가 최고. 마침 목욕관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실습이 있었는데 참 보는 것만 해도 시원하다 시원해. 아파요. 진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달 다 돼가요. 힘줘서 하려고 하면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좀 잘 참아요. 어머님 그러다 사람 잡겠어요. 힘만 세다고 때를 잘 밀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오산. 때를 미는데도 나름의 요령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진짜 단순하게 때를 민다. 때를 미는 걸로 이제 많이 그걸 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피로를 풀러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혈도 만져주고 이제 스포츠 경락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제 때만 미는 시대는 끝났다. 때도 밀고 마사지 수업도 함께 배우고 17년 경력의 베테랑 손길에 보는 사람들도 함께 시원해지는데 이곳을 거쳐간 목욕관리사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아는 거를 가르쳐가고 많은 분들이 힘든 거를 좀 더 나아지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어가고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한 부분이어서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일. 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목욕관리사라는 직업이 노후 대책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전문직으로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은퇴가 없기 때문에 노후에도 이제 할 수 있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또 다른 이색 학원을 찾아 나선 곳. 강의실 안에선 학생들의 학구열이 마구마구 불타오르는데 그나저나 요상한 그래프들이 가득. 혹시 수학학원인가? 여기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교육청에 등록해서 수강생분들에게 주식을 강의하는 그런 곳입니다. 대구에 하나밖에 없는 이곳은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주식학원으로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로 이미 가득하다고. 네,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주로 어디서? 울산, 포항, 경주 그쪽에는 학원이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대구나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 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어요. 남녀 불문, 나이 불문. 젊은 층부터 많게는 8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수업을 듣는 만큼
이곳에선 주식의 기초부터 하나씩 가르친다. 주식 용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렵진 않으신가요?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는 많습니다. 어려움 많으면 그것도 인터넷에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공부해야 되죠. 퇴직하고 바로 이제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쯤 됐습니다. 그래 그 하고 나니까 뭐 내 용돈도 벌어 쓰고 뭐 참 좋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뭐 아침에 해보면 시간도 잘 갑니다. 그 해보면 시간도 잘 가고 뭐 적극적으로 해보면 괜찮아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는 법. 이쯤에서 돈 버는 팁이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 팁은 저평가된 종목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이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별별 학원의 수업은 해가 져도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찾은 이색 학원.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 문화놀이터 DJ 아카데미입니다. 그러니까 클럽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그분들도 학원을 다닌다는 얘기. 일단 어떤 걸 배우는지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볼수록 신기한 기계들과 현란한 손놀림, 거기다 세련된 음악까지 모두 소리 질러. 일단 저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뭐 시작을 했는데 후배 양성도 하고 DJ 문화 자체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볼수록 신기한 기계들 앞에서 호기심을 불태우는 사람들. 모두 전문 DJ를 꿈꾸는 학생들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DJ 학원을 찾은 이유는 뭘까? 네. 요즘은 많이들 즐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더 돋보일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원래부터 아까 DJ랑 그런 클럽 음악, 그리고 이제 EDM, 그리고 이제 힙합 이런 거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제가 전역 후에 배워보게 됐습니다. 내가 DJ를 배워서 관객들의 호응을 좀 이끌어서 거기에 그 희열에 내가 좀 취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배우게 됐습니다. 최근 힙합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DJ가 대세 중의 대세라는 말씀. 하나, 둘. 오늘 배우시는 건 어렵진 않으세요? 엄청 어려워요. 아직까지 미숙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낼 수 있게. 오늘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게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비트를 틀어놓고 이제 스크래치를 해보는 건데요. 그 자기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로 그 랩을 하듯이 그루브감을 이제 키우는 그런 이제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곳에서 디제잉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한 경력 10년차의 빛나는 베테랑. 역시 전문가의 손놀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현란한 손놀림의 선생님 너무 멋진데요.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좋아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냥 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자, 한번 해볼까? 백문이 불여일견. 전문 DJ를 꿈꾸는 만큼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도움이 될 터. 실전과 똑같은 연습이 시작되는데 학생들 머릿속은 믹싱만큼이나 복잡해진다. 엄청 어려워요. 믹싱하는 작업이랑 이렇게 자기가 세트 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계속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제가 재밌으니까 아직도 저 턴테이블 만지면 설레요. 그저 멋져 보인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도전했다간 힘들 수밖에 없는 분야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들은 모두 하나가 된다. 자고로 배워야 산다. 좋아하는 것 앞에선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은 법. 틈새 시장 공략으로 남들과 다른 경력을 쌓아가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에 이색학원은 오늘도 배움의 열기로 가득하다. 네, 목욕 관리사부터 DJ까지 정말 다양한 학원들이 참 많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목욕 관리사 학원에서 좀 수강을 해서 부모님 등을 좀 시원하게 한번 좀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사실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가기가 참 힘든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취미를 넘어서 이렇게 특기, 또 제2의 직업을 위해서 도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소개해드릴 e스포츠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딩기요트의 매력, 함께 빠져보시죠. 여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다의 계절. 시즌 한정판 놓칠 수 없는 빅재미를 찾아서 그녀가 달려갔습니다. 올 여름바다를 그 누구보다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포항해양스포츠 아카데미의 초절정 인기 과목 딩기요트.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게 매력 포인트. 자, 딩기요트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포항의 대표 명소인 영일대 해수욕장. 여기선 수영도 하고 모래썰매도 타고 그리고 요것까지 해야 완벽해집니다. 물놀이 조금 하신다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요즘 대세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요. 띵가띵가 딩기요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직 바람의 힘으로만 항해하는 딩기요트. 올림픽 정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널리 사랑받는 해양 스포츠인데요. 포항에서도 이 딩기요트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포항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는 포항에서 할 수 있는 주 종목을 요트, 윈드서핑, 서핑 종목을 타겟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춰놨고 포항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센터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향해 가는 요즘, 영일대 속장은 딩기요트를 배우는 학생들을 늘 만날 수 있는데요. 보기에는 마냥 어려 보여도 출항을 준비하는 날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우리 지금 돛 만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배운 지 좀 됐나 봐. 네, 1년 정도 배웠어요. 선배님이네요. 선배님, 저 딩기요트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무엇보다 힘이 제일 중요해요. 힘이요? 그러면 우리 선배님은 힘 세세요? 아주 세죠. 이렇게 여리여리한데? 여자도 힘 셀 수 있죠. 어리다고 얕보지 말아요. 자, 본격적으로 예림 씨도 딩기요트에 도전을 해봐야 할 텐데요. 실기에 앞서 이론부터 차근차근. 첫 단계는 딩기요트의 명칭 알기. 요트 명칭을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요 돛대를 마스트라고 합니다. 마스트. 마스트는 이제 돛을 올리기 위한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말아져 있는 세일,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러더예요. 가운데 하고 있으면 직진을 하고요.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하거나 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밀고 당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가보드라고도 하고 센터보드라고 하는데 보트 밸런스를 잘 못 잡거나 이제 핸들링이 좀 미숙하면 쉽게 전복이 돼요. 그러면 데가보드를 이용해서 지렛대 원리로 이제 배를 쉽게 세울 수 있어요. 딩기요트의 중요한 명칭을 배웠으니 이제는 바다로 나갈 차례. 하지만 혼자서 딩기요트를 타려면 나흘 정도 더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오늘은 코치님과 함께 항해를 즐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줄을 시트라 그래요. 메인 시트. 아, 메인 시트. 메인을 조절하는 시트. 당겨주고 풀어주고. 네. 난생 처음 딩기요트의 방향키인 러더를 잡은 예림 씨. 벌써 감 잡은 것 같죠? 돛을 다 당겨주고 바람 받고 뒷바람을 내려갈 때는 뱃머리를 풍하로 내려가면서 돛을 풀어주고 두 가지예요. 그거를 적절하게 그 바람에 따라 코스에 따라 맞춰주시면 돼요. 비행기의 날개이자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돛. 여기엔 아주 중요한 실이 달려 있습니다. 조그맣게 실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저게 텔테일이라고 요트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11자로 나란히 날려야 지금 내가 적절한 코스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모든 요트에 다 있습니다. 네. 돛과
언어에 대한 기술만 익히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딩기요트. 바람을 엔진 삼아 드넓은 바다를 달리노라면 아름다운 동해가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어요. 제가 바람을 가지고 노는 기분. 와, 진짜 재밌다. 바람과 인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얀 돛과 바람만 있으면 이 여름바다를 낭만의 바다로 만들어주는 딩기요트. 특히 어린 친구들에겐 더없이 좋은 여름방학의 추억을 선물하겠죠?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아, 저는 이 나이 때 고무보트 탔던 것 같은데 친구 딩기요트 배우고 있네요? 네. 배워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바람 타면서 달리면서 그 바람을 느끼면서 재밌게 탈 수 있어요. 이 친구 꿈이 뭔데요? 요트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친구 요트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네. 어머, 미리 사인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진짜 선수가 되기 위해 요트를 배우고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제 꿈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포항의 여름은 신나는 해양 스포츠가 있어 더욱 뜨겁습니다. 서핑에서 각양각색 요트까지 올여름 피서지 정답은 포항입니다. 우리 시 204km에 이르는 해안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해양 레저 스포츠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해양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스포츠 아카데미와 집중 육성 학교를 확대 발전시키고 각종 국내외 대회를 유치해서 해양 스포츠의 그 메카이자 최대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놀기 좋고 즐기기 좋은 바다 포항 영일대로 오세요. 언제까지 여름바다에서 해수욕만 즐기실 건가요? 해양 스포츠가 있어 더 신나고 즐거운 포항 바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폭염이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행히 어제보다는 기온이 살짝 낮겠습니다. 오후 들면서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더위를 식혀줄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점차 확대돼 밤부터는 전 지역에 걸쳐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비는 또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미리미리 시설물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여름철에는요, 치솟을 대로 치솟는 한낮 기온도 문제지만요, 우리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열대야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열대야에 한 가지 더 우리의 잠을 못 들게 하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잉잉 거리면서 잡아도 잡히지 않는 이 모기가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 모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기를 잡으러 부산으로 가보시죠. 한가로운 오후, 낮잠 좀 자려고 편히 쉬고 있었는데요. 편안한 휴식까지 방해하는 모기. 이리 치고 저리 쳐도 어쩜 그렇게 쏙쏙 잘 피하는지. 간질간질한 모기 활동찜, 이젠 지겨워요. 모기, 너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여름의 적 모기. 특히 야외 활동 시간이 길어지는 여름에는 모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모기에게 밥을 줄 수 없습니다. 모기여, 물러가라! 여기 이 30년 동안 모기만 연구하신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모기 박사 이동규 박사입니다. 이동규 박사는 이미 모기 연구에 관해서는 정평이 난 분이신데요. 모기의 종류부터 습성 등을 무려 30년 넘게 연구하셨습니다. 모기가 이 사람을 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원래 암컷 모기나 수컷 모기나 먹이는 식물의 당즙입니다. 식물의 꿀이라든가 또 줄기에서 올라오는 그런 당분이 들어있는 즙을 빨아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컷들은 산란을 하려면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그 암컷만 사람의 피라든가 동물의 피를 흡혈을 하죠. 모기가 흡혈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모기는 흡혈관을 통해 사람의 모세혈관을 찾아 피를 빤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야외 활동을 하실 때 낮에 활동하는 모기들은 이제 색깔이 비교적 검정색 계열이거든요. 이제 순모기들이. 그래서 이 순모기들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몸을 이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두운 계열 쪽으로 이제 이름들이 잘 갑니다. 그러니까 밝은 계열, 흰색 계열은 이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고요. 또한 모기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샤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개구리! 모기는 배수구 배관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하수구나 배수구 구멍은 막아주시는 게 좋고요. 모기 살충제는 살충 성분이 사람에게도 이롭지 않아서 밀폐된 곳에서 가득 뿌리는 것은 좋지 않고요. 모기 몸에 직접 닿도록 뿌려주시면 좋겠죠. 간단한 모기 트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베이킹소다하고 설탕하고 물을 하고 섞어서 이산화탄소 나올 수 있도록 트랩을 만드시면 모기 잘 잡힙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따뜻한 물과 설탕, 드라이 이스트만으로도 간단하게 모기 트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진영의 모기 교실! 네, 자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모기 트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수로 이렇게 적당량 부어주시고요. 설탕과 드라이 이스트를 4:1 비율로, 드라이 이스트가 없으면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별로 와요. 낮에 모기들이 검은색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검은색 천이나 스티커를 활용해서 이 페트병 주위를 감싸주시면 돼요. 페트병 꼭지 부분을 이렇게 거꾸로, 왜냐하면 모기가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좁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꽂으면 완성! 모기 트랩을 실제로 숲에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랩을 두고 2시간 정도 관찰해봤는데요. 하나둘 모기가 빠져있는 게 보이시나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박! 진짜 많이 잡혔어요. 이거 봐요. 와. 모기,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모기 트랩으로 모기를 잡고 이번에는 화훼단지로 가봤습니다. 모기를 쫓는 식물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다. 모기 쫓는 구문총? 아니 사장님. 네. 모기를 쫓는 구문총 이게 뭐예요? 이 식물은 모기를 쫓는 식물입니다. 그 쑥갓 같은데요, 쑥갓? 예,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모기가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낮에는 이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둬놓으면 꽃도 피고요. 네. 저녁에 주무실 때 머리맡에 놔둬놓으면 모기들이 날라와서 웽 날라와가지고 이 향을 맡아서 다 도망간다 합니다. 살짝 향긋하면서도 장미 레몬 향이 나는 것이 모기 기피제 향과도 조금 비슷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유칼립투스 성분을 모기들이 싫어한다고 하네요. 왜 구문초? 왜 구문초냐면은 쩌철구, 모기문, 풀초, 그래서 구문초라고 합니다. 그 또 모기 쫓는 식물이 또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또 있습니다. 야래향이라고. 이거. 예, 이거는 밤야자,
밤에 향이 납니다. 낮에 꽃이 피더라도 밤에 향이 납니다. 요것도 모기 쫓는 식물로 인기가 좋아요. 구문초는 좋은 향과 함께 예쁜 꽃도 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기들이 싫어하는 식물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모기 잘 물리거든요. 역시 모기 물린 데는 침 바르기와 손톱으로 꾹꾹 누르기죠. 당장 멈추세요. 모기에 물렸을 때는 모기 침에서 나온 독감 물질이 피부를 부어오르고 가렵게 만드는데 그때 과도하게 문지르거나 십자 모양을 낼 경우는 상처가 난다든지 감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기의 타액에서 나온 물질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 즉시 물렸을 때는 따뜻한 수건을 댄다든지 그 헤어 드라이어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경우에 그 모기의 타액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이 약해져서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 지나도 계속 붓거나 가려울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꿀팁 쏙쏙 이진영의 모기 교실! 네, 자, 이 모기들이 싫어한다는 모기 기피제를 한번 만들어 보실 텐데 이 김 빠진 맥주, 구강청결제를 사용해서 이 모기들을 기피할 수 있는 퇴치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를 4비율로 이 멘톨 성분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1비율로 섞으셔서 완성! 자, 그럼 이제 모기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모기 기피제를 사용한 이진영의 모기 실험. 모기 50마리를 넣어둔 2개의 상자에 기피제를 바른 손과 안 바른 손을 각각 넣어서 얼마나 기피제가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기피제를 뿌리고 살짝 말린 손을 넣어봅니다. 기피제를 뿌리지 않은 손은 예상대로 모기가 차례로 앉아 흡혈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피제를 뿌린 손은 모기가 오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면 효과가 있죠? 너무 간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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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렸어. 이제 알코올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보다는 이게 휘발성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좀 시원하죠. 모기가 동물을 감지하는 방법 중에 체온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좀 아무래도 좀 덜 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멘톨, 구강청정제 안에 멘톨이 들어가 있는데 이 멘톨이 또 기피 그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멘톨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구강청정제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이제 그 바르게 되면 모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기만 하실 거예요? 모기한테 피 더 이상 주지 마시고요. 올여름 모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고요. 아자! 여름만 되면 이리 긁고 저리 긁는 모기와의 사투.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모기 기피제와 모기 트랩도 만들어 보시고요. 올여름에는 깨끗하게 밝게 자신 있게 모기에게 굴복하지 말자고요. 사실 여름철엔 야외 활동도 작고요. 또 옷차림도 가볍다 보니까 모기에 쉽게 물리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모기 물린 곳을 밤새 긁어서 우리 부모님들 속상할 때 많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찬 팁들 많이 드렸으니까요. 집에서 꼭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화면에서 만나봤던 이 김 빠진 맥주와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모기 기피제, 이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손맛을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봉화에서 열린 은어축제인데요. 지금 가보시죠. 은빛 모래, 반짝이는 물결. 여러분, 이곳이 바다 같아 보이세요? 이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이곳은 은어천국 봉화입니다. 은어야, 얼굴을 보여줘. 작년에 왔던 은어축제 더 풍성하게 돌아왔습니다. 축제장 인기 스타를 넘어 여름 휴가객들의 취향까지 저격한 은어의 반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누구든 떠나고 싶어지는 비서의 계절. 시원짜릿한 은어축제 현장에서 더위를 날릴 준비 되셨나요? 뜨거운 여름을 쿨하게 나는 방법. 2017 봉화 은어축제 현장에서 알아보렵니다. 벌써 3년째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한 봉화 은어축제. 이곳에서 필요한 건 스피드뿐. 드디어 은어 반투잡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 뒤로 많은 분들이 내 손
이렇게 은어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은어라는 녀석이 7수가 아니면 취급하지 않기 때문일 터. 더욱이 생선 특유의 비린내 대신 수박향이 솔솔 나는 것이 특징. 일단 잡았다 하면 넣어두고 보자고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와서 너무 재밌어요. 차가운 물도 만나고 시원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은어도 잡으니까 이제 나중에 구워 먹고. 잡았다. 자, 이렇게 은어를 잡는 그 손맛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제가 직접 잡아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요리해 드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아니요, 여기서 먹을 겁니다. 빨리 드시고 싶으신가 보다. 네, 그렇죠? 집에 가면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있는 가족들도 아랑곳 않고 무조건 펄떡이는 은어부터 잡고 보겠다는 심산. 올해는 최고의 어신에게 푸짐한 상품이 돌아간다니 가족 찬스까지 써가며 은어를 몰아보는데 반도만 찔러 넣었다 하면 월척이요. 따님과 함께 은어 잡아보니까 어떠세요? 추억이 많고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저희들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 땡땡이 가면서 맨날 만나들고 뽀글이 잡고 맨날 많이 참 되게 뛰어놀던 그 추억 때문에 오늘까지 나이 60이 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아빠가 있어서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빠랑 이렇게 하니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시작!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떡이 아니 남의 어망이 커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 헛손질만 하던 그 순간 은어다! 여러분, 저도 드디어 한 마리를 콕콕콕 잡았습니다. 이 은어가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손맛이 어떤지 이제서야 느껴봤습니다. 자, 은어야, 잡혀줘서 고마워! 그 정도 손맛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죠. 물속을 자유자재로 피해 다니는 은어를 맨손으로 때려잡겠다는 패기. 한바탕 승부가 계속 되는데요. 너무너무 신나요! 재밌어요! 기분 최고로 좋아요! 더위도 잊은 맨손 투어는 태양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 잡힐 듯 말 듯 밀당두에 오는 이 짜릿한 전율. 온몸을 내던질지언정 은어만 잡을 수 있다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가족이 협동을 해서 그런지 더 잘 잡혀요. 네, 16명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오셨어요. 네. 가족과 함께 은어를 잡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축제에 발을 들인 순간 은어잡이엔 빅재미를 놓칠 수 없다는데 불룩하게 배를 채워가는 비닐봉투를 보면 또다시 잠잠해졌던 강태공의 본능이 깨어나는데요. 여기에 또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민 리포터. 이 은어가 요리조리 쏙쏙 비껴나가는 게 너무 빨라요. 제가 잡고 싶어도 은어가 저한테 안 와요. 와. 그래도 또 요 잡는 맛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스쳐가는 맛. 은어잡이로 묵은 스트레스까지 날리고 나니 덩달아 사랑이 싹튼다는 봉화 은어축제 현장. 최고의 어신이 잡은 은어만 해도 무려 55마리. 축제 끝날까지 손맛의 끈을 놓지 마세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옥수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잡은 은어로 맛있게 구워서 먹을 거예요. 네, 물에서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났더니 배가 꼬르르르 출출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열기, 냄새 느껴지시나요? 손맛도 받겠다. 이제는 은어의 참맛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은은한 장작불 향에 은어 굽는 구수한 향까지 더해지니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참을 수 없는 유혹 앞에 열리에 제쳐놓고 헤쳐 모여 선 사람들. 삼삼오오 둘러앉아 구워 먹는 은어구이야말로 축제의 활용점정이 아닐런지요. 작년에는 좀 못 잡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자나깨나 은어 생각에 매년 봉화의 여름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사람들. 그 이유인즉슨 바로 이 맛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뜯는 요거 포기할 수 없죠. 그야말로 엄지척. 담백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어요. 부산에서 이런 거 먹기 힘든데 이런 걸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봉화 내성초 은어가 좋다는 소문은 이미 전국에 파다할 정도. 그 옛날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으뜸 같다는 은어라니 오고 가는 은어 한 입에 애정도 덩달아 커집니다. 신랑이 먹여주니까 더 맛있고 신랑이 더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뼈까지 발라주시는 섬세함.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기대가 됩니다. 수박향이 난다고 했는데 그
그 느낌을 몰랐거든요. 입속에서 수박향이 정말 고소함이 같이 확 퍼져요. 오, 맛있는데요? 오! 반할 수밖에 없는 그 맛 놓치지 마세요. 은어를 골라. 어머니, 은어 먹어 가세요, 은어. 은어 맛보셨어요? 은어 골라. 안 먹었으면 모를까 일단 맛을 봤다 하면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이 없다는 은어. 그 맛을 밥상까지 가져가겠다고 야무지게 챙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은어를 이렇게나 많이 사셨어요? 아, 네. 네, 왜 이렇게나 많이 사셨어요? 아까 민손잡이에서 구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서 더 구워 먹으려고. 역시 은어는 한 번 맛보면 두 번, 세 번, 네 번 맛볼 수밖에 없는 은어 맛인가 봐요. 네, 그죠? 이곳은 축제장에서 조금 떨어진 우곡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색다른 체험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정 봉화답게 민물가재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은어 축제는 1+1의 재미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우곡 가재마을에서의 특별한 추억도 남길 수 있는데요. 단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오, 가재다 가재. 오. 집 개발에 몰릴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신기한 광경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게 바로 산교육이겠죠? 참마다 신기해요. 이렇게 애랑 같이 와서 자연을 느끼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재도 2마리 잡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위 하나만 들추면 속속들이 숨어있던 가재들이 불쑥불쑥 머리를 드러내는데요. 이런 깨알 재미까지 두루두루 체험하고 싶은 이곳은? 어서와, 문수골은 처음이지? 실제로 움직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만져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친구들하고 가재 잡고 겨울에서 놀았던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가재 잡는 맛에 푹 빠지고 어른들은 추억 잡느라 아련해지는 문수골 개울. 여러분도 빼놓지 않고 다녀가실 거죠? 이거 제가 잡은 민물가재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민물가재 잡아보는 체험도 해보니까 색다른 경험이 됐고요. 이곳에 오니까 그 무더위가 싹 달아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축제장으로 돌아와서 물폭탄으로 남은 열기까지 싹 씻어볼까요? 은어 물난장 놀이터에선 기구도 타고 공연도 볼 수 있으니 한마디로 오감만족. 묵은 채찍 내려가듯이 웃고 떠드는 사이 더위는 잊은 지 오래. 그래도 은모래 빛의 시원함까지 야무지게 누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비서객이라 할 수 없겠죠. 보다 익사이팅한 축제의 묘미를 경험하고 싶다면 질주 본능을 깨워야 할 때 내성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거리들 빼놓지 말고 주목하시라고요. 내성천을 달리다 보니까 와, 이 무더위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스트레스를 팍팍 날려보세요.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지칠 때까지 놀고 끝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빠져드는 봉화 은어축제. 핫한 여름 쿨하게 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겐 올여름 휴가지 틀림없이 봉화 은어축제겠죠? 네, 은어에서 수박향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맛인지 참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생선을 좋아해서 대부분 웬만한 생선은 다 먹어봤는데 아직 은어의 맛은 못 봤습니다. 저렇게 직접 잡은 은어를 장작불에 구워서 손으로 뜯어먹는 맛, 그 맛 저도 꼭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봉화로 가면은 살오른 은어를 맛볼 수 있는데요. 사실 봉화 은어축제는 지난 주말 막을 내렸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늦지 않았으니까요. 은어와 덤으로 고소한 송이까지 한번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 순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천의 좋은 피서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피서지 하면 물이 있는 계곡, 바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번 피서지는 맑은 공기와 볼거리가 가득한 산입니다. 강천산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으로 바다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여름. 뜨거운 더위도 잠시 비켜가는 곳이 있습니다. 순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 강천산에서 즐기는 여름 산행의 매력.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순창에 가면 12,000봉 금강산의 정치를 지니며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강천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원하다. 요즘 무더위 피해서 물가로 많이 가시는데 이렇게 산을 오는 것도 색다른 피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물소리도 나고 또 새소리도 나고. 녹음이 짙게 물든 강천산은 여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이곳은 울창한 숲과 함께 그 사이로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이 남녀노소 많은 이들의 자연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와, 공기도 맑고 물도 너무 깨끗해요. 강천산의 물은 정말로 맑습니다. 사지사철 이렇게 물이 마르지 않고요. 그리고 호수도 많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됩니다. 사계절 내내 흐르는 계곡과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강천산. 입구에서부터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산행의 시작을 알리는 이 폭포는 강천산 여름 풍경의 단연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원한 물줄기 아래를 지나면 지난 잘못도 씻어준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죠. 정말 정신이 번쩍 들 것 같은데요. 물줄기 완전 시원하다. 와. 멋있죠? 네, 멋있어요. 앞에 보이는 폭포가 병풍 폭포입니다. 마치 그 병풍을 펴놓은 것 같은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거북이 등을 닮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도 보이죠? 순창이 그 장수 장유의 고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바로 장수하면 거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병풍바위가 거북이를 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군요. 그래서 장수 고장이고요. 이곳에선 신발을 잠시 벗어 던져도 좋습니다. 가파른 산길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길로 이루어져 있어 맨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색다른 재미를 주는데요. 걷다 보면 자연스레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길들. 하늘에 닿을 듯 쭉 뻗은 나무가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고마운 자연 그늘이 되어줍니다. 반가운 길동무도 만났는데요. 여기는 등산이라기보다는 걷는 거, 걷는 그 힐링 산책로. 예, 산책로. 나무가 이렇게 숲해져서 진짜 좋아요. 이렇게 다리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도 다리가 안 아픈 거야. 이렇게 막 사각사각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밟으는 그런 기분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좋구만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이렇게 맨발로? 예.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계곡 덕분에 지칠 때면 언제든 쉬어갈 수 있습니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맑은 물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데요. 마치 시간도 천천히 가는 듯 여유로운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아까 산책로 걸으면서 살짝 땀이 났는데 이 계곡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그 더위가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나는 길마다 소소한 즐거움 또한 만나게 됩니다. 저마다의 소원이 담긴 돌탑엔 어떤 바람들이 있을지 저도 돌 하나에 제 마음을 담아봤는데요. 왠지 그 어떤 소원도 이뤄질 것 같습니다. 숲과 계곡이 우리 몸에 시원함을 준다면 이곳은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강천사를 지나 열심히 오르다 보면 이곳의 랜드마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긴 구름다리 보이시나요? 이 다리를 건너야만 강천산에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찔한 높이지만 발 아래 풍경과 시원한 바람에 무서움도 잊었습니다. 역시 아래서 볼 때랑 위에서 볼 때랑 되게 다르네요. 강천산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가슴이 뻥 이렇게 뚫리는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랬건만 드디어 배를 채울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너무 많이 걷고 지금 너무 배고픈데 맛있는 거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메기하고 민물 참게탕 있어요. 참게가. 메기와 참게, 따로 먹는 게 익숙한 이 둘이 만나 일명 참매탕으로 변신하는데요. 맛깔스러운 재료 팍팍 넣어 끓여주면 매운탕의 신흥 강자 참매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탁 트인 공간에서 진수성찬을 맞이했는데요. 진짜 완전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근데 참게랑 메기가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뭔가 더 좋은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고 땀도 흘리고 여름에는 더웠고 그러지만 이것을 먹으면 보양식으로 먹고 나서 뭐 기운도 돋고 좋고 그러죠. 강천산의 기운을 그대로 잇는 참매탕. 거기에다 사장님의 손맛과 넉넉한 인심까지 그 맛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속이 꽉 차 있는 부드러운 참게부터 한 입. 그리고 고소하고 오동통한 메기 한 입. 숨은 1등 공신 시래기까지 국물과 함께 쓱쓱 비벼 먹으면 걷느라 지친 몸에 이만한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메기하고 참게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여기 들어간 그 시래기가 더 일품인 것 같아요. 네, 일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반찬들도 너무 맛있는데 직접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꼬치 때는 꼬치 따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 매실 때는 매실 그게 또 매실장아찌 이렇게 만들고 참 뭐예요. 순창 지역에서 나오고 우리 집에서 직접 나오는 거 매운탕을 못 먹어보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왜 이러고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나 처음 먹어봤다고 잘 먹고 가요.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은 필요도 풀려버려요. 어머니는 보람을 느끼고 또 손님들은 이렇게 원기 회복도 하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이 있는 강천산. 물맑은 계곡과 굽이굽이 이어지는 멋진 풍경. 맛있는 음식이 있는 이곳 강천산에서 올여름 못다한 힐링의 시간 보내보세요. 네, 아름다운 강천산 함께 감상해봤습니다. 저는 특히 이 병풍폭포가 굉장히 멋있었는데요. 강천산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 맛있는 이 참매탕까지 먹으면 정말 제대로 된 여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천산에 나도 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강천산 환상 캠핑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강천산의 이 명소인 이 병풍폭포에다가요. LED 조명을 쏴서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사파드 쇼부터 버스킹 공연, 야광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하니까 여름방학을 마무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멋진 선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고흥군에서는 고흥 출신 시인인 한국 대표 서정시인 송수건 작가의 정신을 기리고 시문화에 대중화에 참여할 제3회 고흥군 송수건 시문학상 및 시낭송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때 난 알지 못했네. 새털 같던 그 무게가